일단은 그 대학원 확률에 대한 얘기고 좀 구체적으로 여기서 일단 얘기가 나오잖아요. 스태티스틱 프로세스에서 이 확률 과정이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아마 본인한테는 뭐 이런 게 굉장히 유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근데 우리가 디텍션 같은 거 별로 안 하고 에스티메이션 같은 거는 나름대로 좀 해요. 구장 같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내 이름은 김은경이고 그리고 나를 연락하는 요런 데서 요걸 통해서 연락하거나 요걸 통해서 연락하거나 아니면은 찾아와도 좋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조변이 지금 그 친구가 발생이 돼 있는데 근데 주로 나하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그 토픽은 일단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거예요. 확률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그거에 있어가지고 좀 이론적인 접근 방법을 나는 선호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론적인 접근 방법 하에 자기가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의 확률에 대해서 좀 감이 오거든요. 근데 전형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수치적인 확률 개념들이 있거든요. 통계적인 뭐 이런 거. 근데 그건 좀 어떻게 보면 비선 논리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확률을 정의를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frequency에 대해서 그거를 갖다가 주축으로 해가지고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알아듣는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 진짜 그거 알아들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냥 대충 하는 거지.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테크닉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확한 과학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그런 테크닉이 왜 된다는 걸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정리들이에요. 이 책에서 얘기한 뭐 frequency의 확률을 설명을 하는 게 나중에 보면은 한 4장이니 5장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논리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도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 심지어 지금 이 책의 1장에 있는 프리퀀시적인 확률적인 정의마저도 증명을 해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게 그게 맞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확률 변수 그리고 확률 변수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 같은 거 취하는 거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토픽들 그리고 확률 변수가 하나일 때가 있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또 중요할 때가 2개 이상 있을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벡터 같은 거 모르는 벡터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논리가 좀 서야 되고 그게 뭔지에 있어서 명확히 파진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얘네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을 갖다 했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에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들. 근데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전형적인 학부 과목이에요. 근데 대학원 영역은 사실 이쪽 하나, 둘, 셋, 넷이거든요. 그리고 여력이는 뭐 더 할 수도 있어요. 이게 9장인데 책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게 1, 2, 3, 4, 5까지가 학부 수업이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리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대학원 영역에서 확률 과정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확률 과정적인 개념들을 사용을 갖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에스티메이션 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최적화 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 있어가지고 좀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거는 굉장히 클래시컬한 개념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위너 필터 그러면 매치 필터. 물론 아마 지금 위치 추적하고 그러면 카우먼 필터 영역이 많이 접할 거고.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카우먼 필터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은 애플리케이션 쪽에 이렇게 소속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되면 그런 것도 다를 수가 있는데 내 경험은 대부분이 한국에서의 교육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그냥 굉장히 여기까지 학부 그 배경에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기본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안 돼 있어요. 보통. 그래서 주로
대부분 이렇게 보면 확률 뭐냐 그러면 막 이런 거 하는 건데 누가 근데 너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답도 못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확률이라는 게 사실 궁극적으로 성숙성을 요구를 해요. 사실. 근데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흉내내는 것만 대충 하고 그래서 공식을 막 이렇게 쓰는데 맞긴 맞아. 근데 너 이거 무슨 생각하면서 이런 공식 쓰는 거냐 하면 대답이 없어요. 전형적인 뭐 E 이렇게 쓰고 나서 뭐 이렇게 E expected value 하고 나서 뭐 이러고 나서 그랬는데 사실 이런 거 계산을 할 때 그 대상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그거에 부합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뭔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확률이 왜 전형적으로 어렵냐면 한국에서 특히 더 어렵냐면 우리가 교육받고 그러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단면적인 걸 받아요. 2% 교육만 받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하는 사람이 돼버린다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정확히 뭐를 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답들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논문 쓸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한 거를 흉내를 내, 잘 내.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생각했을 거냐, 이 사람의 철학이 뭐냐, 이런 깊은 질문들을 던지면 이것도 뭐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알고 보면은 인생도 그렇지만은 내가 뭔가 오늘 밥을 뭔가 이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30년의 경험이 축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깊은 얘기들이 보통 있어요. 내 저 친구 경우에는 닭을 못 먹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랬더니 봤더니 막 4살 때 닭한테 쪼인 거야. 근데 하여튼 보면 이런 깊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리고 서양 아이들은 이 깊은 얘기들을 갖다가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따라만 한다고요. 그리고 또 따라하는 것도 따라해요. 또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이건 진짜 비선실세적인 교육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근데 하여튼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개념이 안 잡혀 있어요. 학부 그 배경이. 그래서 이 과목에서 내가 또 다시 또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는 거고. 네. 그리고 아마 확률 과목을 미리 했었으면은 훨씬 더 내가 하는 얘기가 더 와 닿을 거예요. 특히 내가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에 비해서 너무나 다를 거고. 네. 굉장히 색다른 면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뭐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냥 본인의 그 정직성에 그냥 호소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뭐를 하려고 그래도 좀 와 닿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게 전형적인 대학원 영역에서의 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에 대한 그런 교육인데, 근데 일단 뭐 대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신호철에서도 비슷하잖아요. 이게 이 미세먼지는 이게 정보가 왔습니다. 아니 좀 우리 정부가 좀 해결을 해주실 거지. 왜 자꾸 이 시민들 그러는지 모르겠어. 좀 중국 가서 좀 따지고 좀 그래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네? 우리나라 정부가 힘이 없어서.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따지면 안 되죠. 약한 사람은 막 따지면서 센 사람한테 가서는 이게 꺼졌구나. 근데 이 확률 과정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런 것들 아까 랜덤 베리어블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한 가지 각도는 그리고 여러 가지 각도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모든 것들이 좀 깊은 얘기가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뭔가 이건데 그래서 또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꽤 복잡하잖아. 그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정리를 하려고 그래. 2% 논리로 정리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제대로 된 이해들이 없는 거야. 근데 확률은 무엇보다도 이 깊은 얘기들이 많은 학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게 잘 안 먹혀요. 이런 깊은 생각이니 이런 이치하에 뭔가 한 줄을 이렇게 쓰는 건데, 근데 우리는 한 줄 쓰는 것만 흉내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학습하기 그리고 또 가르치기 힘든 과목인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 목표는 한국 이론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내가 이걸 안 쓰고 이거 what, why, how하고 나는 what, why, how를 추구를 할 거고, 그리고 who and where는 추구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그리고 이 세부 과제에 있어가지고는 이 토픽에 있어가지고는 random variable하고 random process 있잖아요. stochastic process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하는 그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what, why, how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는지 알아요? 대학원 나도 좀 앉을게. 내가 소리가 별로 안 나와가지고. what, why, how하고 who and where가 있거든요. 근데 what, why, how를 내가 접근을 일단은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what, why, how인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우리나라는 그거보다는 아인슈타인이 유대 사람인데 유럽에서 있다가 미국으로 어떤 하시냐 걔가 어디였을 때 저기 건강한 대학이 있잖아요. 대학 이종 미국에 있는 대학이요? 미국 대학, 아이비리그 대학이 있는데, 근데 하여튼 그리고 Advanced Advanced Institute of 뭐 있는데, Center for Advanced Studies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걸로 가가지고 몇 년도에 뭐 이런 걸 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과학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who and where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요. 근데 과학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얘가 상대성 논리를 갖다 제안을 했다면 이게 뭐냐? 그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누가 어떻게 내가 발명했으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콘텐츠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콘텐츠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에 있어가지고 who and where 관련해가지고는 이 답들이 너무나 뻔해요. 대부분의 경우는. 안 그래요? 대부분의 답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너 지금 어디 있어? 하면 고려대학교에 있어지 뭐 연세대학교에 있어는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왠지 주입식이고 뭐 생각 안 하게 만들고 뭐 이런 거가 우리나라는 주로 who and where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범답안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사다난 모범답안 이런 거 비슷한 유형의 문제 나오면 그냥 똑같이 이렇게 쓰면 그게 맞다고 그러는데 과정을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근데 하여튼 what, who and where 대 what, why, how의 특징은 뭐냐면 who and where는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문과적인 성향인 것 같고 특히 어렸을 때 문과도 요새는 인문과학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심도 있는 깊은 내용을 갖다 얘기할 때는 이제 과학자 소리가 들어간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어렸을 때는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뭐 이런 게 중요하지만 근데 그건 과학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일이 왜 났어? 병자호란이 왜 일어났느냐고. 뭐야 이거? 내용이 뭐야?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 근데 그게 정답 보고 why how잖아. 문과에서도. 근데 아주 간단한 이 단답형, 아주 깊이가 없는 답들은 대부분 우리는 후보인 모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what, why, how는 반면에 답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우리가 창의성 있는 교육을 갖다가 할 거면은 who and where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what, why, how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뭐야 그랬더니 이거 까만색이 맞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야? 레이저 포인터이기도 해요. 이것도 뭐야? 그랬더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금속 재질도 있다고 뭐 이런다고. 근데 답이 많거든요. 와서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뭐 이러잖아. 그러면 이게 포인트도 되고 뭐 이것도 되고 많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창의성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답이 많았을 때 수많은 답 중에서 자기가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을 때 창의적인 솔루션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충 이렇게 놓고 저렇게 풀고 뭐 이런 거는 난 창의적이라는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 내가 뭘 할 거냐면은 이런 학교에서 내가 다뤘던 4개는 똑같, 5개는 똑같잖아요. 그거에 있어가지고 내가 주로 who and where보다 why, how에 초점 맞춰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확률 변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이거 뭐냐고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모델하고 어떻게 표현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책이 없어요. 우리가 주로 잘못 학습했었을 경우에는 책을 이렇게 딱 펼치고 원서를 이렇게 딱 펼치고 그거에 있어서 후에 누구의 내용만 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래서 대학원 수업에서 내가 학부 수업을 다시 하는 이유가 나는 who and where에 초점 맞춘다기보다 what, why, how에 초점 맞춰서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옛날에 뭔가 이상하게 불투명한 것들도 많았거든요, 확률할 때. 근데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설명이 된다고요. 아, 그거구나 하면서. 근데 무엇보다도 저 깊이가 있는 내용에 있어가지고 깊이가 있는 걸 좀 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학부, 지금 우리가 배경이 전부 다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이거 복습을 할 필요는 있고, 여기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이 나중 부분 얘기할 때 이런 배경하에 얘기하는 경우도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해야 돼요, 기초가. 그래서 난 이를 봐야 한 번 더 하자. 그리고 난 우리나라 학부 교육에 있어가지고 난 그렇게 크레딧을 많이 안 줘요. 진짜 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야, 확률 뭐야? 그러면은 보통 나오는 얘기가 어디서 신문에서 들었던 얘기 나와요, 보통. 근데 내가 K-pop 스타 봐요? K-pop 스타요? 네. 오디션 프로그램이? 네. 네. 근데 그걸 보면은 꾼들이 나와가지고, YG, JYP, 뭐 SM, 뭐 안테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그 영역에서 꾼들이잖아.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들은 나한테는 팍팍 와닿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나 그거 감동 하나도 없었다고. 다 거짓말이거든. 그거 흑인 노래라고 그러잖아. 네 목소리 어디 갔느냐고.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들 보면은 그래서 내가 야 확률이 뭐야 그러면 흑인 답이 나와요. 흑인들. 이게 자기 답이 아니야. 그리고 뭐 이거 있어가지고 내가 한 단계 더 나가자면은 보통 그런 걸 이기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외국에서 많이 이기잖아요. 그렇죠? 외국에서 그렇죠? 노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이기지 않았어요, 통계적으로. 근데 절대적인 그 인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인구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왜 미국에 있었던 아이가 와가지고 그 별로 풀도 크지도 않은데 왜 걔네들이 이기느냐 이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과학 공부를 너무나 하는 것 같아. 노래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자기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데 자기 목소리는 안 들여다보고 뭐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걸 하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 와닿아요? 네. 근데 확률 교육도 내가 물어보잖아. 그래서 야, 내가 오늘 그렇게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확률이 뭐야? 그러면 보통 이제 전형적으로 신문지상에서 뜨는 답들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누구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난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경쟁이 없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평가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 심지어. 근데 난 전부 다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근데 또 반면에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옛날 박진영이 얘기가 뭐 자기가 뭐 어디 노래방 가가지고 감명 깊게 듣는데 자기 친구가 노래하는 거 들으면 어떤 경우는 감명 깊다는 거예요. 근데 노래 진짜 못한대요. 근데 팍팍 와닿는 게 진짜라 이거죠. 근데 노래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게 진심이잖아. 와닿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 노래 못해요. 그렇잖아요. 자기 목소리 점점 내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서투르더라도 자기 목소리를 이렇게 내면은 와닿는다고. 그런 사람은 내가 교육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뭐 포인트 한 그 K-pop 스타에서 특징이 또 이것도 있더라고요.
뭐 박진영이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포인터를 몇 개를 주잖아. 걔네들이 집에 가가지고 자지도 않고 그걸 연습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고맙다고 울기까지 돼. 그렇죠? 얼마나 진심이에요. 그 위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 한국에서 자랐건 미국에서 자랐건 이게 자기 인생이에요. 그렇죠? 이 인생 거는데 근데 누군가가 자기가 긴가민가하고 잘 몰랐을 때 뭔가 그 길을 거쳤던 사람이 한 수 이렇게 주면은 고승이 한 수 주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일 거 아니에요. 확 울죠. 근데 나는 대한민국에서 기획하면서 내가 포인트를 주잖아. 난 우는 거 한 명도 못 봤어. 내가 그만큼 가짜를 공부하려고 그래, 뭔가. 그냥 누구 흉내내려고 그러고, 누가 수학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 강남에 가니까 뭐 학원에서 큰 푸는 사람이 있어. 그걸 흉내내요. 근데 그거보다, 근데 미국에서는, 나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올림피아드 뭐 문제 잘 푸는 아이들도 한국에서 올림피아드를 잘 푸는 아이들 이렇게 대충 보면은 좀 유형으로 얘기하는 게 많아요. 내가 보면, 이건 요럴 때는 요렇게 놓고 저렇게 풀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떤 유형 따져가면서. 그리고 이거는 내가 있었던 대학원에서도 퀄리파잉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형적으로 문제 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그런 대학에서 이제 퀄리파잉 하면 상위권이거든요, 학생들이. 왜 그러겠어요? 문제 뱅크가 돌아다니는 거야. TV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미국 아이들은 진짜 잘하는 아이는 실시간으로 딱 와서 문제 보고 풀어요, 생각하고. 근데 그런 기술이 진짜 중요해요. 잘하는 기술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문제를 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푸는 거예요. 푸더라도 뭐, 이 사람이 뭐를 원하느냐를 파악하는 문제 일부잖아.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목소리를 이렇게 냈다 보니까 내 친구 형이 국제 그 올림피아드죠, 그게 올림피아드지 파트너미 exam이라고 그러죠. 고등학교 때는 파트너미 exam에서 전 세계에서 3위를 먹었어요. 근데 내 고등학교 그 친구의 형이 미적분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3위를 먹었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문제 보니까 미적분 문제 나오잖아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죠. 장독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떤 문제 하나에 있어서 솔루션 8개만 냈대요. 완전히 다른 솔루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점이 가해져가지고 세계 3위까지 먹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친구는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낸 거거든요. 어떤 유형 따라가지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런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금 요새 4차 혁명, 5차 혁명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 대부분의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 문제가 정확히 뭔지 몰라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지금 하는 건 뭔가 좀 기능적인 게 좀 있어. 뭐 위치 추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X, Y 평면에서 좌표 하나 그려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궤적 하나 이렇게 그려라. 그래서 뭔가 기능적인 목표가 있는데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잘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잘 사냐. 근데 그거의 세부 이론다, 세부 방법일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대부분이 이렇게 첨단에 있는 문제 경우는 문제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문제를 파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논문 쓸 때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논문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써놓은 어떤 유형의 논문 해가지고 2% 바꿔가지고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처럼 해요. 보통 내가 알기로는. 뭐 논문 수십 편도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미국에서는, 외국에서는 아주 오리지널한 논문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따라하게끔 만들잖아. 이건 없었던 거예요. 유일무이한 거라고. 근데 앞으로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게 부가가치 최고의 기술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바둑 두는 것만 하더라도 뭐 요새 알파고 해가지고 딥러닝 해가지고 그 알고를 잔뜩 따라하고 있는데
근데 이 바둑이 뭐냐라고 걔네들은 분명히 문제를 보고 풀었다고요. 문제가 뭔지를 어느 정도 심도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적절한 현지화된 논리를 하다 보니까 뭐 딥러닝까지도 간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보통 껐듯하는 딥러닝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근데 난 이거 비전 없다고 생각해요. 차이점이 뭐냐? 외국 아이들은 문제를 보고 푸는데 우리는 그냥 유형 따라하면서 문제 풀어요. 근데 그거는 엄청나게 돈이 낭비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있는 그런 데서도 마찬가지일 거라. 대부분 우리가 논문 쓴 거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무슨 논문을 썼어 해가지고 그 논문 한 3개 정도 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유형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엇나가지 않는 그런 종류의 논문을 쓴다고. 맞죠? 네, 석사는 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사도 그런 것 같은데. 네. 제가 석사라서 박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나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이제 10대 강국이잖아요. 그럼 이게 다른 사람들을 우리를 따라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근데 따라 하려면 이런 게임이거든요. 문제를 받는 문제가 뭔지도 모르겠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유심히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정도로 가는 이런 논리를 이렇게 펴가지고 방법으로 이렇게 구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유의무이한 해법을 갖다 내면은 그거는 그거가 제일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첨단은 그런 거예요. 대충 보면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답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이때까지 우리나라 후앤무열 교육이 됐던 이유는 이때까지 극한한 후앤무열 교육이라고 보이거든요. 전부 따라하는 교육이라고 누가 한 것들. 근데 그게 왜 괜찮으냐고 우리는 fast follow를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시대에 가서 이제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리드를 해야 되는데 first mover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부분은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 보고 생각하자고 하는. 근데 미국은 잘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이죠? 근데 항상 뜯기지 거 내놓잖아, 맨날. 근데 그 기술은 이런 후앤웰적인 기술이 있잖아요. 장점, 단점 하면서 하는 기술들이 있잖아. 그거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게 공학 교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공학 교육에 있어가지고 트랙이 2개가 있거든요. 고등교육이 있어가지고 3년제 해가지고 테크니컬 스쿨 트랙이 있고 4년제 트랙이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뭐 또 전문대 가지고 3년 해가지고 오면은 뭐 공부 잘해가지고 이제 4년제로 이렇게 편입하면 1년만 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런 거 인정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괜찮은 게 여기서도 후앤웰 하고 여기서도 후앤웰 하니까 1년만 더 하면 돼. 근데 트랙이 다른 거거든요. 3년제 이 전문대학 프로그램은 그냥 하는 거 따라만 하면 돼요. 잘만 따라하면 돼요. 이런 문제, 그때는 보통 FFT 돌리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4년제 문제는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그거에서 답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접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을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우리 백대대학 아니에요. 우리가 네? 그럼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년제 대학 이런 교육 과정을 계속 돌리면 결국 fast follow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이 커다란 맥에 하여튼 이 과목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확률 교육에 있어가지고 따라하는 것만 했는데 나는 좀 그거를 탈피하고 싶은 생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목이 원천적으로 좀 다를 거라고. 내가 접근하는 방법도 많이 다를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는 많은 얘기가 책에서 없는 얘기도 내가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적어도 내 목소리로 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기회가 있으면 이번 학기에 계속 과목이 성립이 되면 그런 얘기 들으면 내 생각에 그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who and where, what, why, how 이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요 부분이 뭐냐면 여기하고 요게 이게 우리 확립 과정을 하는데 이게 그 확립 과정이라는 게 뭐 객체에 대한 얘기고 신호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신호인데 뭔지 모른다 뭐 이런 경우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위로 backtrack 하면은 random variable은 객체가 있는데 신호예요. 근데 이게 숫자인데 뭔지 모르는 거 이런 경우고 random variables라고 하는 거 복수경이 있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객체인데 2개 이상으로 숫자인데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 그리고 random process라는 거는 stochastic process라는 거, 확률 과정이라는 거는 객체인데 함수인데 뭔지 모르는 거 이런 경우예요. 아주 쉬운 부류 예를 들어서 타임 함수도.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5차원 함수 뭐 이런 거로도 갈 수도 있겠죠. 그럼 나는 개인적으로 집합인데 뭔지 모르는 경우에 있어 굉장히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요. 랜덤 셋 같은 개인적으로. 근데 하여튼 근데 이런 객체 있어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객체가 있는데 신호인데 함수인데 뭔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어디다 쓰는 물건인 거 하니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써요? 함수를요? 네. 대표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신호처리 같은 거 했어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그럼 뭐를 했어요? 지금 배경이 어떻게 돼요? 저 기계과 베이스고요. 네. 기계과 베이스로 지금 자동차 학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과요. 네. 기계과요. 네, 그래서 가장 전자적인 거랑 가까운 거는 이제 뭐 제어 쪽, 모터 제어 정도가 이제 전기과랑 가장 가까운 정도. 근데 거기서는 함수 같은 것도 나오잖아. 함수 나오죠. 네. 근데 그 함수가 뭔지 몰랐을 경우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아니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카운 필터 같은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함수가 저기 있는데 뭔지 몰라. 네. 이랬을 때 대충 뭐야? 뭔가 보면서 이렇게 추적하고 뭐 이런 거. 근데 하여튼 함수인데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대표적으로 특히 우리가 전자과로 특히 많이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객체를 어디다 쓰는 물건이고 하니 시스템에다 물려요. 특히 선형 시스템. 그다음에 이렇게 물려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이거 뭔지 모르잖아. 이게 deterministic system일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다고 하면 이거 뭔지 모르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이치를 부리는 거야?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타장에서 논리가 어느 정도 쓰잖아요. 근데 이건 아주 특별한 이맨한 결과예요. 특별한 결과예요. 특히 여기서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보면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LTI, 선형 불변 시스템에 국한해가지고 모르는 신호 이런 식으로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표현해?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뭔가 시스템에 물려가지고 신호를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9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뭔지 몰랐을 때, 신호가 뭔지 몰랐을 때 출입으로 좋은 시스템이 뭐야? 뭐 이런 것들도 그리고 그거에 있어가지고 이런 거에 있어서 내가 100년 전에 특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하나 개발한 사람은 지금 돈방석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 클래식한 결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래 이게 대충 아까 내가 얘기했던 진도표예요. 요거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원래는 끝까지 가면은 9장까지 해가지고 옵티멀 시스템까지도 우리가 갈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내가 평가를 할 거고요. 근데 내가 이번 학기에는 내가 원래는 이번 학기는 내가 좀 평가를 다르게 하거든요. 내가 잘 보면은 중간고사 있고 기말은 내가 페이퍼를 자체를 하려고 그리고 근데 나는 숙제 내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나는 숙제는 별로 신경을 안 쓴 게 난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있는 모든 문제 다 풀어봐요. 네? 그냥 자유라고 보거든요. 자기가 능력이 되는 것 같고 그럼 뭐 모르는 게 있으면 뭐 물어봐도 좋고 오케이?
근데 나는 뭐 요거 해라, 요거 해라, 요거 해라 뭐 이런 거 하고 싶지가 않아. 오케이. 그리고 내가 주는 강의 내용만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충분한 콘텐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있어서 더 세심하게 생각해도 좋고. 근데 꼭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 나는 이런 거는 하고 싶지가 않아. 지금 푸는 문제가 앞으로 6년 후에 맞닥뜨리는 문제냐고요. 나는 그런 보장이 없거든. 네. 나는 나한테는 더 관심사는 뭐냐면 6년 후에 학생이 어떤 이상한 상황에서 이 세상을 맞닥뜨렸을 때 잘하느냐가 나는 관건이거든. 그런 학생을 난 육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준다고 해서 그 문제가 똑같은 게 저기 있다는 보장 없잖아. 네, 그렇죠. 나는 그런 이상한 자신감은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좀 톤 없는 분위기라. 아무거나 하라. 이거 편한데. 그렇지만 꾸준히 생각해. 네 생각을 한번 해라. 네 목소리를 노래를 해라. 그러면 아무리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맨날 흑인 가수 흉내내고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 이게 자기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라고 내가 훈수를 둔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은 절대로 내 얘기 듣고 울지 않아요. 자기가 맨날 이거 찾았던 건데 뭔가 하나 뻥 하고 주면 그때 우는 거고요, 사람이. 근데 여기서 보면은 파티시페이션을 나는 굉장히 많이 이번 학기는 대본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사람 수가 없으면은 대화가 더 좋을 거고. 네.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거 나는 그리고 전반적으로 나는 학점 아주 관대하게 진짜로 말도 안 되게 잘 돼요. 왜 그러냐면은 뭐 학점에 못 매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기가 잘 열심히 잘 공부하는 거죠. 느끼면서 알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일장의 입문을 하잖아요. 만약 다른 사람들이 더 온다면 내가 이 부분을 또 한 번 더 얘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 이렇게 따지면서 예를 들어서 이 저자에 있어가지고 내가 좀 비판도 하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률이 뭐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일장이. 그리고 전반적인 그러니까 뭔가 기반을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그래요. 뭐냐. 그러면은 한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본인이 뭐 고등학교 때 맨 마지막에 확률하고 그만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건 뭐예요? 뭐를 했어요? 우리가 뭔가 어디다 갖다 얹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그죠? 그때 했던 거는 확률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파악을 했었는데 주로 그런 거를 이제 문제를 통해서 파악을 했었죠. 문제 해결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그리고 내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심리학자 있죠, 심리학자. 나하고 지금 카운슬링 받는 거야. 그래서 그 심리학자가 하는 행동들 보면은 내가 듣기로는 아무런 얘기 안 하고 뭐라고 내가 얘기하면 그래서 그 당시 기분이 어땠어요? 그리고 뭐를 생각을 했었습니까? 해가지고 계속 질문만 한다고. 고쳐지는 거 하나도 없어서 그냥 들어주는 거야. 근데 나의 입장도 좀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근데 그것도 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 경우도 나하고 이런 카운슬링을 받다 보잖아. 그럼 이러고 그래. 혼자서 안다고. 내가 꼭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고요. 내가 노리는 효과는 좀 그거는 비슷해요. 안에 잠재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근데 꺼내내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근데 오케이. 고등학교 때 그래서 뭐를 했냐고요. 문제 많이 풀었죠. 네. 확률과 관련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었는데. 네. 근데 그게 어떤 종류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게 뭔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공부했던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수능 잘 쳐서 좋은 대학을. 근데 그거 후회는 왜 되니까 이거 아주 전형적인 후회는 왜. 그 정치야, 정치. 네? 근데 우리는 정치하지 말고 과학을 하자고. What, why, how.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오케이 정확히 한번 보자고요. 그 당시 뭐를 했어요? 왜 했는지를 좀 나중에 따져보고. 오케이?
우선은 통계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배웠는데 변수란 무엇이고 무슨 변수요? 확률 변수요? 그냥 변수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는 그냥 확률을 하자고. 확률에 국한해서만 하자고.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이거 다 커버하려면 이거 엄두도 못 나는 거죠. 못 나는 거죠. 그 확률이라는 것의 확률이 무엇인가를 개념을 배우고, 사실 그것보다 좀 더 치중됐던 거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얘가 이 확률을 취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야? 그러니까 이 문제 안에서 얘가 지금 하고자 하는 행동의 확률을 너도 구할 수 있어? 이런 거에 대한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 아니 근데 뭔가 아직도 좀 불투명한데 네. 정확히 뭐를 봤어요? 아마 제가 본 게 없어서. 아니 뭐를 대상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제가 하는 거요? 네. 대부분 뭐 주사위 던지는 거 뭐 얘기하는데. 네, 맞습니다. 주사위 던지고 뭐 원탁 의자에 앉고. 오케이, 그럼 주사위 던지는 것만 일단 하자고요. 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문제를 풀어봤냐, 이렇게 해야 제가 좀 대답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편하든지 간에 일단 얘기를 해봐요. 네. 근데 대부분의 그런 얘기가 후엔 뭐예요? 어디 신문에서도 읽은 얘기를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네. What, Why, How는 사실 해본 적이 없는 맞아요. 확률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저는 사실 확률을 문제 푸는 걸 많이 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무엇을 배웠는지 설명을 하면 이제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웠다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었어요? 아무거나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라고요. 네. 했는데 아닌가? 저거 했는데 그럼 내가 못 알아듣잖아. 저도 그래서 7년 전이라 조금 생각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문제가 가장 베이직한 거는 이제 이 주머니 안에 10개의 공이 있다. 그러면 7개는 빨간 거고 파란 거는 3개인데 빨간 거를 뽑을 확률을 시작해서 이게 가장 베이스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거? 그러면 빨간 공 7개. 아니 근데 그래서 답은 어떻게 썼어요? 그러면 이제 빨간색을 뽑을 확률은 이제 총 공 10개 중에 7개가 들어가 있으니 확률은 10분의 7이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뭔가 이게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풀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게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치를 이제 따지기 시작하고 이제 놓기 시작할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10개의 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7개가 빨간색이고 3개가 파란색이라고 하자고. 오케이,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 뽑겠다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이거 힘들어진다면.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왜 10분지 7, 빨간 걸 뽑을 확률이 왜 10분지 7이라고? 왜냐면은 경우의 수로 접근을 했는데요. 내가 공을 한 개 뽑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총 10가지인데 그 중에서 빨간 공을 뽑을 수 있는 경우는 7가지이니 총 경우의 수분의 빨간 공의 경우의 수 해서 10분의 7 이렇게. 근데 그것도 깊은 내용이 없어요. 지금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내가 내 특기가 뭐냐면 막 사람을 흔들어대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그럼 10개 중에서 7개가 빨간색이고 3개가 파란색이라고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추첨 이렇게 와가지고 그거 걔가 많이 하잖아. 신동엽이가 많이 하잖아요. 우레도. 내가 그러니까 조작된 것 같아. 이거 너무나 순서가 교묘해. 너무나 잘 맞죠 이게. 근데 그런 아이들이 뽑으면 이 빨간 공이 7개 있고 파란 공이 3개가 있으면 이렇게 뽑으면 빨간 거 뽑을 확률이 10분의 7이라고요? 네. 난 알 것 같아. 포인트가 뭐냐? 그 문제를 잘 봐야 돼. 그놈이 하는 행동을 잘 봐야 돼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병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여야 된다. 아니 근데 그건 너무나 단편적이고 신문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막 흔들어대고 예를 들어가지고 얘는 전혀 볼 수가 없고, 그럼 모든 것들이 모양도 똑같아야 되고 무게도 똑같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뽑았을 때 이거를 갖다 분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야 돼요. 근데 신동엽이 보면 모르겠어. 어떤 거 하나 굉장히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
텔레비 봐가지고 어떻게 할, 그 문제 이렇게 들여다보면 걔네들이 모든 게 균일하다라는 거 보장이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풀어야지 사기를 안 당해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잘 보는 게 중요해요. 그걸 잘 보고 있어야 돼. 빈틈없이. 이제 맛을 보려고 하는데, 이게 트릭이 뭔가를 갖다가 잘 봐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봤더니, 신동엽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봤더니, 얘는 빨간색 7개가 다 무거워. 나는 몰라. 그렇잖아. 텔레비 봐가지고 어떻게 알아? 근데 어디서 한짝 들었다고 해가지고 학원에서 가르쳐줬다고 해도 10분 뒤 칠 쓰기 시작하면 난 망해요. 안 그래요? 그 문제를 잘 봐야 돼. 그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진짜로 이게 10분 뒤 7인지에 있어가지고 그냥 7개 중에 10개 중에서 7개가 그러니까 10분 뒤 7이라고 그러면은 놓기 쉬워요. 그렇지 않아? 그 상황을 더 들여다봐야 돼. 더 매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녹은 것도 그거잖아요. 뭐 알파만 준비를 해가지고 근데 짱돌 날리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됐잖아. 그래도 자기가 예상하는 세계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래요? 네. 그리고 그런 모든 세계의 모든 가능성을 타진하다 보면은 공이 7개 있고 3개 있다고 해가지고 꼭 10분 뒤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 모든 거에 있어서 난 표현하고 싶어. 안 그래요? 사기로 치는 놈도 난 표현을 하고 싶고, 뭐 아주 그냥 균등하게 이렇게 어수룩한 한국 학생들이 있잖아. 걔네들 경우에도 그런 이치도 내가 표현을 하고 싶고, 모든 걸 다 다양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10개 중에서 7개 있다고 해도 확률이 꼭 10분 뒤치는 아니라고요. 맞아요, 그래. 이 세상이 그래. 좀 흔들렸어요? 네? 좀 흔들렸어요? 아니요. 아니, 그래서 10개 중에서 7개 있으면 10분 뒤치! 이게 쓰는 거에 있어서, 야, 그거 조심해야 돼. 나는 그렇게 나오는 거야. 네. 그리고 어떤 세계에는 10분 뒤 9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100분 뒤 99일 수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거에 있어서 나는 표현을 하고 싶어. 그죠? 이게 다 가능한 세계이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서 하나만 한다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녹아요, 보통. 유형법 막 이렇게 풀다가 나중에 녹아요. 내가 한국 학생들 이렇게 푸는 거 이렇게 보면은 틀리는 것도 똑같이 틀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거 같아요. 문제도 안 봐. 근데 지금 그거잖아. 문제도 안 봤어요, 사실은. 결함이 거기에 있었다고. 10개 중에서 7개 있고 3개 있었는데 문제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누구 얘기만 들은 거야. 그리고 다 공평하다고 누가 얘기를 해준 거야. 근데 이 세상 진짜 자기가 검증하지 않으나 공평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아? 자기가 들여다보고 분석해봐야지. 근데 그런 이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 문제를 보고 나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을 때 어떤 경우는 이런 이치하에 10분 뒤 9일 수도 있고 10분 뒤 7.8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고 다 가능한 세계 그 모든 걸 갖다 표현할 수 있는 장치를 나는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어숙하게 살고 싶지가 않다고요. 우리나라 한국은 너무 어숙해. 속이 딱 좋아. 좀 그래 지금. 그래서 선동하기도 쉬워요. 우리나라 사람은. 우와 내가 다 이쪽으로 몰려요 나중에. 하나 딱 이렇게 하면 슉 하고 몰려요. 그 문제 안 봐. 특기가. 맞죠? 근데 뭐 문제를 보고는 안 보고 일단 보고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거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10분 뒤 7이고 어떤 경우에 10분 뒤 8이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걸 다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 모든 거에 있어서 이치를 부릴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너무나 단순하게 살고 싶진 않거든. 모든 가능성을 다 터놓고 다 표현이 가능해야 돼요. 그거 공감하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체제를 만들려고 할 거라고요. 확률 이론에 있어가지고. 그걸 또 뭐를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10분 뒤 7이라고 해. 오케이? 근데 이거는 문제를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은 그 패키징이 있지 않아요. 내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주신하면서 그 공을 봐요 나는. 저는 이제 막 90분 안에 30문제를 막 빨리 풀어야 된다. 이러다 보니 그러니까 뭐라 해가지고 선생님이 잘 든다니까. 근데 보통 저 자연스러운 이치가 있다는 문제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빈틈없이. 그랬을 때 어떻게 빈틈없이 봤었을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건 맞죠? 그건 지적됐죠. 근데 뭐를 했어요? 그래서 10분 지치라고 해. 근데 뭐였어요? 그거 말고 다른 걸 어떤 걸 배웠냐? 아니 그 상황에 있어가지고 네. 뭔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잖아. 뭔가 문제들도 막 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말고 다른 문제예요? 아니 그 똑같은 문제예요. 계속 옛날 경험 되살리면서 한번 상기를 해보자고. 그래서 거기서 뭔가 좋은 경험이 있었을 거 아니야. 내가 왜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지당한 이유들이 있으면 그거 여기서 살리자 이거예요. 근데 질문해 주시는 게 저 아직 명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나한테 지적하는 건 뭐였냐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막상에 근데 뭔가 이런 걸 한 것 같아. 이거 좀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안 본 상태에서 이걸 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다 균일한 모양이었을 것 같고 무게였을 것 같고 뭐 텍스처도 똑같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 이렇게 했었을 때는 10분의 7이라는 게 또 이렇게 생각을 이치를 부리다 보면 그게 납득이 가요. 오케이? 정확하게 그냥 증명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치를 부리면서. 근데 막 이게 균등하지도 않고 텍스처도 다르고 신동엽이는 텍스처 다른 가능성이 많아요. 겉으로는 어수선한 사람도 속는 거지. 근데 저런 상황에서 뭔가 10분 뒤 그런 상태에서 요런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를 그중에서 하나를 뽑았는데 이게 빨간색으로 하는데 10분 뒤 7. 오케이 됐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문제요? 문제 풀지 않았어요? 문제가 이제 얼마인가? 네? 얼마인가? 뭐가 얼마인가? 확률이 얼마인가? 무슨 확률? 빨간 목을 뽑은 확률이 얼마인가? 근데 10분 뒤 7이라고 그랬잖아. 네네. 그건 시작이고. 네, 네. 또 어떤 걸 했었냐면 그런 것도 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거기 그냥 그건 본 2% 그 상황만 얘기하고 하는데 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 본인이 뭔가 막 이렇게 하는 와중에 좀 깊은 것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본인이 의식을 못해요. 정확히 자기가 뭘 한 건지. 그냥 고려대학교 들어오고 싶었던 거야 자기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에 있어서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오는 사람 없다 이거죠. 뭔가 제가 일단 브레이크 스루를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아니 근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주사위 던졌다고 해. 네. 그것도 또 있잖아. 오케이? 근데 뭐 모든 면이 나 가능성이 6분의 1일 때 나 좀 조심해야 돼. 내가 진짜 이론을 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진짜 열심히 들여다볼 거라고. 그리고 문제를 파악을 한 상태에서 기다 아니다 내 나름대로 판단할 것 같고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한다고요. 진짜 배운 사람들은. 근데 섣불리 배운 사람들은 사고 쳐요. 근데 우리 사고 치면 안 되잖아. 요새는 특히 많은 부품들이 아우러져서 하나가 되고 있잖아. 근데 모든 데서 사고 칠 수 있는 가능성 만들면 이게 이 AI가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예리하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근데 문제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실제로. 근데 오케이, 주사의 경우에는 뭐 1에서부터 6이고 한 면이 1이 나올 가능성은 6분의 1이고 뭐 이런 건 다 알잖아. 근데 그것도 내가 이제 좀 조심해서 볼 거 아니에요. 이 주사의 어느 한쪽 무거운 거 아니야? 뭐 얘가 뭐 이렇게 돌리는 데 있어서 이 트랙이 있어가지고 맨날 얘는 이렇게 랜덤한 게 나올 것 같지만은 얘는 항상 6 돌리는 6짝이 있잖아, 6짝이. 이런 걸 난 세세하게 볼 거라고요. 근데 오케이, 그 검증이 됐다고, 모델이 됐다고 하더라도 6분의 1이에요. 검증이 돼가지고. 근데 그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물어보잖아. 그런 문제를 막 이렇게 풀었더니
너 잘했어 해가지고 5점도 받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 문제의 유형이 뭐였느냐? 문제의 유형이 문제의 유형이 이러한 환경에서 내가 이런 행동을 취했을 때 아니 그 주사위에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내 지금 저 추구하는 방향은 뭐냐면은 구체성이 있는 거를 하자는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 인생 잘 삽시다. 우리 모두 같이 잘 살아요. 그래가지고 백날 백일 얘기해봤자 뭐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살 건데 저 세부 논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의 유형이 생각났습니다. 네. 생각 안 났었는데 이런 거 비슷합니다.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네. 그 3번 나온 숫자의 합이 10이 될 확률은 근데 더 간단한 거 한 번만 던지는 것만 하잖아요. 지금 3번 지금 이게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막 뒤로 날르려고 그러거든. 근데 하나만 하자고. 네. 그래서 이래가지고 했어. 그랬더니 3이 나올 확률은 3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질문도 있었잖아요. 걔가 3 이하일 확률. 왜냐면은 저 정선호에 갔더니 이렇게 거는 게 있어. 네. 그래서 짝수에 이렇게 넣는 거 있고 홀수에 넣는 거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 2 이하로에다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2 이상에다가도 넣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 실질적으로.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 고려대학교를 다니는데 시험을 쳤어. 내가 70점 이하로 받으면 난 과나가냐. 그래서 내가 70점 이하로 받을 가능성이 뭔가 뭐 이런 게 중요하잖아. 이런 문제들이. 안 그래요? 그래서 한번 받을 점수 한 번 나와요. 그죠? 근데 하여튼 이런 상황에 있어야지 내가 이딴 질문을 한다고. 어떤 질문을 해? 전형적인 질문이 뭐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 네. 그게 분명히 1, 2, 3, 4, 5, 6 값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에이스서부터 시작해서 2, 3, 4, 5, 6 해가지고 잭, 퀸, 킹, 킹까지 이렇게 가고 그 수신 4개가 있는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를 했었을 때 이게 클로버가 될 확률이 뭐야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뭐 이러잖아.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5장을 돌렸을 때 이게 로열 스루퍼시 확률이 뭐야 뭐 이런 것도 물어보잖아. 네. 근데 그 모든 거에 있어서 공통점을 하나 만들어내는 건 뭐예요? 그 모든 질문에 있어서 뭔가 공통적인 맥이 있었거든. 그게 뭐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정리를 하자면 어떤 불투명한 상황이 있어. 근데 거기에서의 지금 우리가 2가지 예제, 3가지 예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뭔가 이거에 있어가지고 이거 아니면 이거 중에서 하나야. 그렇죠? 주사의 경우 1, 2, 3, 4, 5, 6 중에서 하나라고 이게. 맞죠? 내가 동전을 이렇게 하면은 헤드 아니면 테일 중에서 하나라고요. 그죠? 그래서 뭔가 대상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되는 거에 대한 얘기야.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그런 상황을 모델을 할 필요가 있고. 그죠? 그래서 책에서 보면 이걸 갖다 랜덤 엑스페리먼트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딱 보는 건 아웃컴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그런 상황, 현상이 있어. 그렇죠?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내가 그 현상에 있어서 호기심이 있다고. 질문이 있어요. 어떤 유형의 질문이? 어떤 유형의 질문인가.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여기서 한 5페이지 정도 넘어가면 이제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쌀뚱맞게.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 이벤트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한 뭔가 객체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 아니면 이 중에서 하나라고 그랬잖아. 이걸 샘플 스페이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 이걸 아웃컴이라고 그러고 샘플 스페이스에서 랜덤하게 하나를 이렇게 선택하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근데 확률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있어가지고 표현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요소가 더 있어요. 확률은.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행동? 아니 그 상황에 있어가지고 질문이 있다 이거지. 지능이요? 질문. 아 질문. 네. 상황에 있어서요 질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사위가 던져졌잖아. 이게 짝수일 확률이 뭐야?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 네. 3보다 작은 확률이 뭐야? 이거의 합이 아니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경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1 아니면 6일 확률은 뭐야? 뭐 이런 것도 물어보지 않아요? 네. 그 모르는 걸 어떻게 표현해요? 말 그대로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 아니 근데 그건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건데 네.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게. 네. 깔끔하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요? 수식의 도움이 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주사위를 보잖아. 그러면 보통 1, 2, 3, 4, 5, 6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 막 이렇게 흔들어댄 다음에 이 중에서 하나 분별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 있을 때 이거 하나 랜덤하게 선택했을 때 이게 시메트리의 논리에 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든지 이 뽑힐 확률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다 보면 6분의 1이라는 결론을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뽑힐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하냐고. 근데 그거에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이 sample space는 1, 2, 3, 4, 5, 6 집합으로 표현을 한다. 이걸 갖다 sample space라고 해요. 오케이? 근데 지금 보면은 이런 상황, 이거는 그냥 있는 현상에 대한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이거 수학이잖아. 집합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자연스럽게. 오케이? 그리고 이 sample space는 뭐냐면 이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뽑히는 거라는 얘기야. 됐어요? 네. 그런 요소가 있잖아. 주사일 때도 그렇고 동전 던졌을 때도 있죠. 동전 던졌을 때는 해당 sample space가 이거 중에서 하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뭐 5장을 카드를 나눠줬잖아요. 이 52개의 카드 중에서 5장을 나눠주면 5장의 카드들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다 가능한 거 다 모아요. 오케이? 그러면 5장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여기 다 놔야 되는 그 중에서 하나 뽑히는 거 맞잖아. 네. 그리고 이게 아마 이 5장의 카드 이거 몇 개나 돼요, 이거? 원소의 개수요. 5장의 카드가 여기 다 있는 거야.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개체들이 있잖아. 이런 몇 개나 돼. 그리고 내가 5장이 이렇게 맞지만은 물리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딱 이렇게 펼쳐놓고 오면 이 중에서 하나 맞는 거 아니야? 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sample space가 있지. 5장 카드를 나눠줬을 때에 대한 얘기죠. 그럼 이거의 개수는 총 개수는 이런 노테이션 써도 알아들어요? 아니요, 처음 봅니다. 이거 처음 봐요? 네. 아, 저희 때랑 표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때랑. 그러니까 이렇게도 쓰죠. 아, 네, 맞습니다. 그거에 좀 익숙합니다. 이렇게도 쓰고. 아니, 그건 다르겠습니다. 뭐 이렇게도 쓰고. 아, 네, 그렇겠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이게 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학생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자기가 진짜 이 개념을 알아들었는지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면 셀프 테스트를 하려면 노테이션 확 바꿔보라고. 그래도 알아듣잖아. 그러면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노테이션 바뀌었을 때 뭔지 모르잖아. 그럼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까만 옷을 하얀 니트 입고 왔잖아요. 근데 내가 빨간 옷 입고 왔을 때 내가 못 알아보잖아. 근데 나 자네 모르네. 안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노트를 막 바꾸잖아. 막 고리 막 외워가지고 내가 C를 D로 바꾸고 Q를 B로 바꾸고 막 이러면은 막 혼란스럽잖아. 그러면 이거 다 외우는 거야. 이거 와서 하는 게 아니야. 근데 하여튼 이게 마찬가지잖아. 근데 하여튼 이건데 그래가지고
이거잖아. 이거 뭔지 알죠? 네. 이거 뭐예요? 이게 진짜 이것들이 개수 맞아요. 근데 제가 저 밑에 처음 설명해 주실 때 사실 환경에 대한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네? 카드 구성하는 거. 이거? 네네. 이거 네. 5장 카드 맞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더니 네. Jack of Club, 2 of Spades, 3 of Heart 그게 총 59장이 있는 건가요? 5개 한꺼번에 놓는다 이거죠. 네, 네. 네. 근데 이게 다 집합이니까 다 다른 거예요. 네. 이게 다 나올 수 있는 것들이라고 5장 받았을 때 총 몇 개냐 이거죠. 네. 총 몇 개? 표현해 주신 시기 맞습니다. 이거죠. 네. 그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하나 이렇게 받은 게 5장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받을지 몰라. 그렇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막 이렇게 친 다음에 이렇게 5장 이렇게 줬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경우에 보면은 그거에다 쌍포 스페이스는 이게 합당할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 그리고 이게 모든 카드가 시메트리에 의해 가지고 이게 나올 가능성이 다 똑같다고 보면 이게 하면 다 똑같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몰라. 타짜가 하나 있어가지고 진짜 앵만 뽑아주면은 쌍포 스페이스 이것도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괜히 고려대학교에서 뭐 한 장 가르쳐줬다고 그거 맹신해가지고 문제도 안 되려다고 막 풀면 안 돼요. 또 당하기 딱 좋아요. 오케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될 확률이 스트레이트 플러시는 내가 받았는데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될 확률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 물어보고. 네. 그렇게 내가 나의 고등학교 때 관심사 아니었어요? 큰 관심사는 아니었지만. 아니 근데 그런 문제 풀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고. 근데 이거 샘플 스페이스는 이제 집합으로 표현했잖아. 네. 대상들. 네. 그리고 전산을 좀 했으면 이게 알고 보면 타입에 대한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랜덤한 걸 관찰을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타입은 안 되더라고요. 인터전지, 리얼인지 뭐 이런 거는 안 되더라고요. 이래서 또 점수 그것들인지 뭐 이렇게 문제 보면 나오거든 거기에. 그죠? 그러니까 그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 서양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그 확률적인 상황을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샘플 스페이스는 안다고 가정해요. 맞죠? 그래서 내가 구체적인 경험을 한번 상기를 해보라고 했던 거야. 근데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대충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거든. 근데 제일 정확한 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능한 거 다 놓고 나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 얘기가 다 맞아. 그럼 그렇게 검증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하라고요. 평생 걸려가지고 이 이론이 과연 적합한 이론인지 있어요. 근데 이 서양 아이들이 논리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 이렇게 랜덤한 상황에 들어가서 객체 모르는 객체에 있어가지고 이 객체 모르는 걸 갖다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샘플 스페이스는 안다 이거 이 논리거든. 믿어요? 주사위 이렇게 던졌을 때 1, 2, 3, 4, 5, 6 중에서 하나라는 거 아냐고. 네. 동전 이렇게 놔서 해당하는 테일 중에서 하나라는 거 아냐고. 네. 근데 그 문제도 잘 봐야 돼요. 해당하는 테일도 있지만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네. 이거 문제 보고 해야지 그건 당연히. 누가 이거는 그래 그런데 그게 이 세상의 이치와 잘 맞지 않잖아. 그러면 거기 혼란이 벌어져요. 근데 지금 나는 우리나라에 지금 이 문화에 있어가지고 그런 혼란이 지금 우리나라 많거든. 그래서 누가 이거라고 그래. 오늘도 한일총 사태도 이렇게 보면은 누가 이거라고 그러잖아. 네.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내가 들여다봐야 된다고 그거는. 근데 또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 이게 아니라 이거라고 그러고 하는 얘기가 다 다르잖아. 근데 자기가 들여다보는 게 답이에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이거다 이거 아니고 그건 우리 엄마니까 난 믿어 뭐 이런 거 하면은 파벌 생겨요. 이게 정치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질문이 뭐였냐면 카드 5개 받았을 때 어떤 질문을 했냐면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받을 확률이 뭐야?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 근데 분명히 난 5장을 받고 있는데 이게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 가능성이 뭐야? 그 확률이 뭐야? 전체 나올 경우의 수분의 1인. 근데 답만 팍 하는데, 근데 차근차근 하자고. 이 질문을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집합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나? 저도 명확하면 벤다이어가 되겠어. 그게 또 신문지사에서 이런 답이 그냥 쑥쑥 나와 보통. 근데 이게 그러니까 감동을 안 줘요. 이게 자기 얘기가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잖아. 네. 그럼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 가능성이 이렇게 보면은 이거에 있어가지고 4개가 뜨는 것 같거든. 네. 맞아요, 틀려. 저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사실 뭔지를 몰라서요. 잭, 퀸, 킹, 에이스. 똑같은 수수. 영어만 4개를 뽑으면은 네? 영어로 표현된 카드만 4개를 뽑으면은 네. 말씀해주신 그거인가요? 그러니까 1부터 10 그리고 J, K, Q, A가 있는데 네. J, K, Q, K만 뽑으면은 말해주신 그 스트레이트 플러시? 아니 근데 네. 이 모양이 다 똑같아. 문양이 똑같아야 돼. 네. J, 총 4가지.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거 4개밖에 없잖아. 네.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한 그 네놈이 있잖아. 이렇게 가져가지고 이 네놈을 이렇게 모은 집합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러면 이걸 썼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질문에 있어가지고 집합을 생각을 하면서 집합 의지를 표현하는 거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선택한 5장의 카드가 여기에 속할 확률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라고. 이 중에서 하나에, 그러니까 여기에 속할 확률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느낌. 그리고 이런 거를 했었을 때, 내가 이렇게 했었을 때, 이 주사위 면이 3보다 작을 확률이 뭐야? 이런 것도 알고 보면은, 이렇게 던졌을 때 여기에 속한 확률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집합적으로 하더라 이거지. 근데 그런 표현 방법은 못 배웠잖아요. 네. 그냥 계산만 데이터했잖아. 맞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 내부적인 의식 속에 이런 샘플 스페이스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 이건 이벤트라고 부르거든요. 이벤트라는 집합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고. 그래서 어떤 상황을 뭔가 샘플 스페이스 위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랜덤하게 뽑히는 거에 있어가지고 랜덤하게 모르는 놈 있잖아. 그놈이 A라는 이게 샘플 스페이스잖아. 네. 그리고 이런 A라는 놈을 S의 소속 집합이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속하는 확률들을 드립다고 했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 가지 다양한 A에 있어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본인이 그거 했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답변하면 안 돼요. 지금 머릿속 용량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 멍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뭐를 했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고려대학교 온 생각만 하지 말고 뭐를 한 거야 도대체. 근데 이런 거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정확히 뭐를 했는지. 그래야지 그게 확장이 될 거 아니야. 안 그럴까? 그래서 뭔가 이런 우리가 기초적인 좀 포괄적인 이론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조그마한 내가 3살 때 겪었던 거, 7살 때 겪었던 거, 13살 때 겪었던 이런 것들이 토양이 돼가지고 이런 이론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뭘 했는가를 물어봐야 된다고 자기가. 그랬더니 좀 빠르게 왔지만 그래서 아마 좀 어리둥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라는 얘기를 내가 했고 지금. 그리고 이벤트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책에서 보면은 이런 표현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 A라고 내가 표현을 하잖아. 아주 PA 이렇게 약어를 얘기를 하고 A가 일어날 확률 뭐 이렇게 흔히들 한국 책들 번역한 것도 보면 다 그러고 있거든. A가 일어날 확률.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근데 분명히 그 상황에 있어서 객체 하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가 샘플 스페이스에 있는 모든 원소가 아무거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하나야 근데 이게 A의 하나잖아. A라는 거는 집합이고 원소는 모아놓은 거고. 그래서 이 하나가 A의
속할 확률에 대해서 내가 물어본 거라고. 이거의 의미는 엄밀히 보면은 내가 이게 선택한 이놈을 갖다가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S라고 하잖아요. 오케이? S가 A에 속해 있을 확률에 대한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확률 확보해서 이따가 맨날 하면서 A가 발생할 확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물어보면 설명도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완전 무너졌다고. 근데 계산만 해. 그러니까 당연히 3개월 후에는 다 잊어먹지. 그래서 하여튼 내가 옛날 경험을 갖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심지어 주사위하고 그런 데 있어서 샘플 스페이스 개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벤트 개념이 있었어. 그게 내 질문의 대상들이었어. 그죠? 짝수의 확률, 짝수 어떻게 표현해? 이벤트 A라는 걸. 짝수의 확률, 이거로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뭐 A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고. 짝수인 경우를 포함하는 집합입니다. 짝수인 경우를 원소로 가지고. 아니, 주사위라고 그랬잖아. 이거 샘플 스페이스가 이거라고 그랬잖아. 네. 이거잖아. 2, 4, 6. 그래. 아, 네. 2, 4, 6 뭐 하는 거야. 네. 명확하잖아. 정확하고 명확하잖아. 뭐 그냥 얼버무리는 거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그놈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 나서 P 이렇게 구하고 나서 그게 뭐냐면 모르는 놈이 그 A에 속할 확률을 물어봤던 게, 야, 이게 짝수가 나올 확률이 뭐야? 이런 질문이었었다고.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다뤘던 많은 질문들 이렇게 들여다보면 뭔가 이벤트에 속하는 확률에 대한 얘기였다고. 근데 이벤트건 샘플 스페이스가 이거 다 집합이잖아. 그럼 집합에 대한 명쾌한 우리 이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또 얹어가지고 갈 거라고. 피기백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합 이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도 있다고요. 그리고 확률을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집합 이론이 그래서 또 중요한 면도 좀 있는 거고. 아주 그리고 지금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확률론은 굉장히 포괄적인 확률론이에요. 그 주사위는 우리가 다 떠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뺑뺑이 돌리잖아. 그래서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마크를 해놓잖아. 그래가지고 뺑뺑이 돌리잖아. 그리고 여기 안착한 놈이 이렇게 나중에 보면 이거 어떻게 표현해? 이 상황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뺑뺑이 돌린 다음에 그 안착하는 이게 얘가 가르치는 숫자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해당되는 그 상황 뭔지 모르죠. 그거에 대한 샘플 스페이스는 뭐야? 뭔지 모르지만 아는 게 있어. 맞아요, 틀려요? 각도요. 네? 각도입니다. 각도. 샘플 스페이스 집합이잖아. 단단하게 얘기하자고 우리가. 네. 간단 명료하게. 0에서부터 1 사이에는 모든 숫자를 아우르는 집합. 그중에서 하나 나온 거야.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샘플 스페이스가 0하고 1, 이 인터벌이라고. 맞죠? 네. 근데 명확하잖아. 그러고 나서 내가 무슨 질문을 물어봐. 이게 0.4에서 0.6 사이에 안착하면은 이게 유재석이가 멕시코로 간다고. 이런 거잖아. 우리가 현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근데 거기에서 수학적인 고차적인 것만 빼면은 집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0.4에서 0.6 그 사이를 아우르는 집합이 있잖아. 네. 거기에 속할 확률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얘를 이벤트로 하는 이런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였다고. 네. 그래서 내가 거친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확률적인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다 이런 거였더라고. 이렇게 개똥철학이에요. 검증해야 돼요. 믿어야 안 믿어요. 거기서 자기 목소리도 이제 내야 돼. 저 사람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 들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맞죠. 이런 논리 들지 말라고. 내 얘기 듣고 이 상황 보고 나서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나평가하면 돼요.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어. 그게 자기 목소리라고요. 근데 다시 또 내가 뭐를 했느냐를 갖다 확률이라는, 오케이? 어떤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내가 이때까지 했던 경험 다 융합적으로 얘기해야 되나 집합 같은 네. 도구를 갖다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반수학이 됐잖아 지금. 그럼 더 수학을 만들자고. 근데 지금 취지는 뭐냐면 확률 이론이란 해가지고 왁스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그리고 how도 들어가죠. 어떻게 표현할 거냐. 표현하는 거 중요하잖아. 확률 이론이란 뭐냐고. 근데 뭔가 고등학교 경험을 좀 확장한 거, 그러한 체제. 그러니까 확률 이론일까 아니라. 근데 그게 뭐냐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하는 얘기가 어떤 철학이지만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봤을 때 너 이거 있다. 맞아요? 네. 그리고 PS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모든 A인데 A가 A인데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파워셋이라는 거예요. SE 파워셋. 그러니까 S에 소속되는 모든 집합 다 모은 거. 이게 정확히 그거잖아. 잘 보라고요. 또 내가 얘기하는 걸 받아달라서 또 외우지 말고 보고 알라고요. 이게 원서거든. 내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런 걸 써주고 설명해줘야지 알더라고. 근데 외국에서는 이거 딱 쓰면 이거로서 그냥 금방 알아요. 아, 그거? 그러면서. 근데 이거 이벤트들 모은 거 아니에요? 이벤트들. 오케이? 근데 이 이벤트의 필요성은 뭐야? 결국 우리는 질문하는 데서 좀 써먹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P라는 개념이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내가 결정지에 지어놓고 까맣게 있죠. 이 결정지어 놓는 색 있잖아요. 이거는 명확하고 정확하고 명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P라는 건 정확한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그냥 그 어떤 함수에 대한 얘기 아니야. 그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거에 해당되는 P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려고 이렇게 랜덤해야지 표현한 거라고. 그러니까 랜덤하지만은 이거는 아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랜덤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고하고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랜덤한 사고하면 안 되잖아. 그죠? 랜덤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 정확하고 명확하게 랜덤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랜덤한 거에 대해서 사고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랜덤한 거를 갖다가 우리가 표현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는 거 위주로 표현해가면서 한다고요. 그건 이치 좀 닿는 거 아니에요? 근데 랜덤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뭘 나? 그럼 너 이 세상 어떻게 대처할 거야? 잘할 거야? 안 믿어요. 난. 표현도 안 되는 생각도 안 될 텐데 어떻게 잘 살냐고요. 그래서 확률적인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 세 가지 요소가 꼭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거는 오늘 저녁 집에 가서 한참 동안 생각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생각해야 되는 얘기야. 그러고 나서 과연 이 사기꾼이 제대로 얘기를 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요. 근데 난 이런 거 이렇게 보고 나는 개인적으로 저기 저 서양 아이들 이렇게 보고 나서 그게 한번 경의를 표시를 하고 싶어. 얘네들은 참 대단한 아이들이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엄청난 거인이 걸음을 걷는 거 있잖아요. 아주 대단한 아이들이야. 그래서 이 과목 초기에 지금 오늘 내가 시작할 때 확률 뭐냐고 물어보면 막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얘기를 막 하잖아. 그냥 붕 뜬 얘기들. 근데 얘네들은 그 자기들이 그 겪었던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거에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고 정확한 거짓이 없는 생각을 막 한다고 내가 뭐를 했지? 그래도 그거 확장한 거라고요. 믿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집합적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했지. 여기는 그게 가장 명쾌하고 정확한
언어거든. 근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확률이란 뭐예요? 제가 지금 한 가지 각도에서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이때까지 고등학교에서 벌어졌던 일을 갖다가 뭔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이걸 갖다가 일반화 시켰어요. 이거로. 오케이? 근데 이거는 이제 집에 가가지고 검증을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근데 오케이, 뭐를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고. 뭐를 했어? 저 이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네. 인트로덕션은 이제 어떤 건지 어떤 수업을 하시는지 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근데 몰라요. 이게 K-pop 스타에서 노래 잘하려면 자기 목소리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전형적인 한국 교육을 받은 사람이네. 그쵸. 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이게 뚫고 지나가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도 난 좀 드네. 이게 뭔가 내가 한 얘기 또 받아다가 또 후회하면 안 돼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사실 저도 평소에 좀 학문의 본질적인 게 뭔가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그런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어서 되게 괜찮게 들어간대요. 또 지금은 약간 신체적으로 시간이 저녁이 되고 이렇게 힘들어서 근데 지금 우리가 몇 시간 했나? 1시간 반 했는데 지금. 근데 저는 오늘 인트로덕션이라 사실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하고 마무리가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who and where라고 하는 거예요? Who and where이 아니고 What is this class about을 알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이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이제 이 강의에 대한 인트로덕션. 일단은 확률이 뭐냐에 있어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야지 거기에서 막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막 그런 거 아니야. 표현이 일단 될 거 아니야. 근데 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러면서 시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의 이 목표는 확률 시스템 이론에 어떻게 수업을 하고 어떤 걸 배우는 건가를 알고자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제 그냥 나한테 질문을 해봐요. 나는 하여튼 이거에 있어서 오늘부터 진도 나가려고 그랬던 거거든. 그런가요? 그렇죠. 시간이 아까운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해요? 그냥 인생 얘기 또 할까요? 아니요, 저는 이제 충분히 수업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질문들 없어요? 질문 없어요? 질문이요? 네. 근데 이제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공식 수업 나가는데 내 생각에 이거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알고 하는 거 아닐 거예요. 그럼 본능적으로 한계에 동작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쓴 저를 좀 휴식을 시키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 우리가 강의하면 된다고요? 네, 저는 1시간 정도 이제 예측을 예상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컨텐츠를 봤는데 오늘은 인트로덕션이어서 저는 말씀드릴 때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았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돼? 오늘 이제 교수님께서 앞으로 수업하실 때의 방법이 저런 식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애매한 개념이 아닌 제 스스로 뭔가 논리적 전개를 해나가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 내가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너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보고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많이 교류하고 싶다. 저는 이렇게 좀 이해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문제 풀었을 때는 나는 적어도 내가 뭐 하는지를 아는 거라 이거죠. 네. 근데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양 아이들은 생각을 한 게 손이 이렇게 작동을 해가지고 몇 자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별로 공감을 못할 거야. 서양의 천재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확률 이론을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그래가지고 구상해가지고 이런 세자 딱 쓰고 끝나잖아요. 근데 하여튼 여기서 구체적인 정확하게 이거에 대한 뭔가에 있어서 실제로 우웅하는 깊은 얘기를 갖다 이렇게 파악을 한 다음에 오케이 그런 다음에 내가 계산 막 시작하잖아. 그럼 이게 와 닿는다고. 내가 PDF 같은 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와 닿는다고. 그게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계산만 막 두드리면서 카운터도 막 이렇게 계속 두드릴 수 있어요. 똑같이 따라하면 되잖아, 얘네들하고 똑같이. 근데 그게 뭐냐고. 깊은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내가 옛날에 미국에서 벤처할 때 학생들 데리고 얘네들이 평소에는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너 몇 시간 하냐 그랬더니 일주일에 100시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데리고 가가지고 저 회사에 조그만했거든요. 거기에 벤처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서 딱 보면은 다 투명한 유리창에서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내가 매일 9시서부터 6시까지 근무를 딱 봤거든요. 거기 갔더니. 그랬더니 얘네들이 녹초가 되더라고요. 여긴지 알아요? 지금 같은 거야. 그런 거. 예. 저의 또 다른 진짜 8시간을 해야 되거든, 이거는. 저의 또 다른 생각은 제가 하숙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하숙집에 살고 있습니다. 네. 저녁 시간이 6시부터 7시까지거든요. 가서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근데 그러면은 과목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그 수업을 다 할 줄 알았다면 제가 대비를 하고 왔을 텐데 뭐 먹을 걸 먹고 오거나 사실 오늘은 이렇게 또 풀로 수업을 진행할 거라고 제가 준비를 예상을 못했던 거여가지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끝나는 게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도와줘. 네. 그래도 제가 이런 말하기 좀 쑥스럽지만 제가 또 배고픈 거에 되게 좀 약한 사람이라. 근데 하여튼 내가 하여튼 추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고려대학교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 말씀에 되게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8시간 한다면 진짜 8시간 하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강의 진짜 하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계속 듣고 있으면 우리나라식으로 그냥 가까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나 보고 뭐 이래가지고 대충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거라면은 아마 질릴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게 기반인데. 그러니까 걔네들이 맨날 새로운 거 만들어내잖아. 그리고 이건 그냥 나의 객관 철학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는 아마 다른 데서 못 들을 거예요. 네. 이런 얘기. 그냥 거기까지만 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